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법이 하나 시행됐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인공지능 기본법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요. 인공지능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첫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법이라 이게 과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어쩌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감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근데 방패가 됐든 감옥이 됐든 애초에 이런 법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건 미래를 향해 꼭 내디뎠어야 할, 뭐랄까, 필연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AI는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뭐 산업, 의료, 금융, 교육, 안 쓰이는 것이 없죠. 마치 저 그림처럼 기술은 로켓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가는데 우리의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아직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속도 차이,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 바로 이 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알고리즘 시대의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법이 약속하는 핵심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째, 고위험 AI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둘째,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너 왜 그랬어? 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AI가 사람을 차별하는 걸 막고 또 디지털 정보의 어두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들을 한 문장으로 꿰뚫는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바로 이 대원칙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의도로 가득 찬 법인데 왜 한편에서는 아주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까요? 바로 이 법이 자칫하면 혁신의 발목을 꽉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법의 그림자, 그 어두운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고위험 AI라는 이 단어예요. 이 정의가 글쎄요, 너무 넓어도 너무 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의료, 법률, 금융, 교육, 좀 전문적이다 싶은 AI는 죄다, 고위험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법을 만든 의도는 왼쪽에 있는 저 괴물처럼 진짜 위험한 AI만 딱 골라서 규제하자는 거였겠죠. 그런데 고위험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착한 AI들까지 몽땅 규제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위축 효과라고 부르죠. 이게 특히 누구한테 치명적이냐면요. 바로 스타트업들입니다. 이제 막 아이디어를 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리려는 사람들이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열심히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2단계 사전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는 겁니다. 온갖 서류 내고 점검받고 그러다 보면 3, 4단계 시장 출시는 하염없이 늦어지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5단계 속도가 생명이니 바닥에서 혁신의 엔진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야를 한번 세계로 넓혀볼까요? 이 법이 한국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도 강력한 규제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도 강력한 AI 규제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거대 단일 시장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똘똘 뭉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우리 규칙 따라 하고 압박할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이 우리만 꽁꽁 먹는 규제를 섣불리 도입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선수들 발에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뛰게 하는 셈,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런 암울한 시나리오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 빅테크는 별다른 규제 없이 그냥 헐헐 날아가고 유럽 기업들은 EU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뛰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만 과도한 규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경쟁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경고죠. 자,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겠죠. 전문가들은 이제 규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혁신을 꽁꽁 묶는 덫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씨앗이 더 잘 자라도록 돕는 좋은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유연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규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목적은 사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도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일단 선 허용 후 규제로 가자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막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책임을 묻자는 거죠. 둘째, 모든 분야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의료면 의료, 금융이면 금융, 분야별로 다른 맞춤형 규제를 하자는 거고요. 셋째,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놀이터를 더 넓게 만들어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법을 한번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행된 이 AI 기본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거죠. 저기 AI가 로봇처럼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법과 제도라는 이 규칙의 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함께 발맞춰서 때로는 더 빨리 달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인간이 법을 만드는 속도를 이미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규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뒤처지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